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나요?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자청님이 책을 읽는 거를 추천하셨으니까 정말 열심히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나도 이제 이렇게 올해 책 100권씩 읽어낼 거야. 나도 이제 이렇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겠죠. 그렇게 우리는 버킷리스트에 책 100권 읽기를 적어내고 책을 읽기 시작해요. 이미 여기서 여러분은 실패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마인드 동반자 작심만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 컨텐츠를 하나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자기계발과 부자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컨텐츠로 한번 풀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거를 지금이라도 보셔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간단한 관점의 전환 하나만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이번에 다시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이 영상 컨텐츠를 보고 있는 이유도 무엇인가요? 내가 더 나아지고 싶어져.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만들고 싶죠.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장이 독서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시죠.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독서를 즐겨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철학자 데카르트 아시죠? 정말 몇백 년 전부터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 워렌 버핏은 그저 읽고 또 읽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시간을 읽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오늘의 나를 읽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독서는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죠. 여기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책을 읽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 내 인생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심점을 제대로 잡고 안 잡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게 돼요. 제가 10년 동안 개발자 생활만 하다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자기계발 유튜브를 성장시키고 제 이름이 담긴 책을 출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신다면 정말 독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역행자를 저술한 자청님께서 이의전략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죠. 하루에 2시간씩 2년 동안 독서와 글쓰기를 하게 되면 큰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조던 피터슨도 독서와 글쓰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죠. 제가 컨텐츠로도 정말 자주 만들었잖아요. 생각을 체계화하는 것이 바로 글쓰기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생각을 정리하고 내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책을 정말 열심히 읽어요. 근데 나름의 이제 독서 노트도 만들고 독서 챌린지에 참여해서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 정말 꾸준히 한 2년 동안 3년 동안 진행했는데 왜 나는 바뀌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나 경제적 자유 언제 얻는 거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해 하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코칭을 받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책 읽고 글쓰기 열심히 하는데 나름의 변화가 없어서 좀 걱정이 많았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읽고 글쓰기 하는 거는 굉장히 본질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 채널은 남성분들이 많으시니까 공감을 잘 해주실 텐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3대 500을 치게 되면 그 어떤 스포츠도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3대 500이라고 하면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총합 500kg 이상 드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3대 500을 치게 되면 그 어떤 스포츠를 접목시키더라도 그 누구보다 운동 수행 능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맞죠. 어느 정도 맞는 말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특정 스포츠를 잘하기 위해서는 3대 500보다 그 특정 스포츠의 능력이 더 중요해요. 기본적인 근력이 필요로 하지만 그 스포츠에 맞는 근력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3대 500이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내가 정말 수영을 잘하고 싶어요. 수영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3대 500을 치기보다 수영을 한 번이라도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스포츠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근력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 근력에 맞는 근력 운동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독서하고 글쓰기는 3대 500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독해력,
문해력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을 정리하고 남들한테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하게 될 수 있어요. 직접적인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책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문해력이 높아지고 싶어서 책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모조리 씹어먹어서 내 인생에 그대로 적용하고 이대로 내가 성장하고 싶어서 그 책을 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3대 500 치려고 하는 것처럼,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3대 500을 준비하는 것처럼 책을 읽기 시작해요. 실제 축구선수, 수영선수 이런 사람들 보면 3대 500 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운동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타이탄의 도구들을 왜 읽나요? 내가 타이탄의 도구들을 통해서 속독법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나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죠.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방식을 하나하나 수집을 해서 나 또한 그들처럼 거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부의 추월 차선을 왜 읽나요? 내가 남들보다 더 빠른 차선으로 성장을 해서 부를 일구어내고 싶기 때문에 부의 추월 차선을 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거는 목적에 맞는 글쓰기와 독서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전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개발은 수단입니다. 책도 똑같아요. 책을 철저하게 수단으로 읽으세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책을 수단으로 읽을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항상 인생에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은 최적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여섯 시간 동안 글을 읽고 쓰고 있겠죠. 정말 여러 가지 리포트를 읽고 신문 기사도 읽고요. 책도 많이 읽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적의 투자를 위해서예요. 가장 싼 가격에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서 가장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탐독하고 분석하는 거겠죠. 여기서의 핵심은 그 목적성이 뚜렷한 상태에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독서법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느낀 상태에서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서를 읽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자청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서점에 가서 마케팅 책 10권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서점 가서 책을 읽어라 입니다. 정말 간단한 문장이지만 단순히 그냥 책을 읽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나요?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자청님이 책을 읽는 거를 추천하셨으니까 정말 열심히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도 이제 이렇게 올해 책 100권씩 읽어낼 거야. 나도 이제 이렇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겠죠. 그렇게 우리는 버킷리스트에 책 100권 읽기를 적어내고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쵸?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나름 열심히 끊임없이 지속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의식 없는 상태에서 책이라는 그 자체를 목적의식으로 두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여러분은 실패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내가 정말 1년 동안 정말 고심해가지고 작심만일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작심만일이라는 서비스가 남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정말 성장의 원리, 성공의 원리를 이렇게 다 꽉꽉 담았는데 이게 남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모르는 거죠. 정말 답답해 미치겠죠. 이 사람들 엄청 도움받을 텐데 모르고 있어서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때 이런 문제의식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내가 마케팅 책 10권 이상 읽고 관련된 지식을 얻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생기게 되고 내가 훨씬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책을 읽는 거기 때문에 훨씬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의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독서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내가 성장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 내가 적용해보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간에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식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킵니다. 내가 책을 적극적으로 2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든 부딪혀야 됩니다. 처절하게 깨지셔야 돼요. 사업이든 부업이든 또는 내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든 인간관계든 심리학적으로든 어떤 문제나 부딪혀야 돼요. 분명 어딘가에 빨간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를 때 그때 책을 읽어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 거예요. 내가 직면한 문제를 이미 정말 지혜롭게 해결한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와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성장의 본질이면서 성공을 이끌어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표 성공의 본질이 너무 궁금해요. 맨날 목표를 도전하지만 매번 실패만 하고 좌절하고 작심삼일한다 라는 문제의식이 있다면 작심만일이 쓴 희대의 저서 오늘부터 작심만일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진짜예요. 내 인생의 중심점을 정확하게 잡고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이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가야 가장 최적의 루트로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걸 어떻게 다잡을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 소위 말하는 목표 성공의 본질을 모두 함축해서 전달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전하면서 매번 실패했던 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고 내가 적용해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목표에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성공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죠. 나에게 맞는 독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직면하고 처절하게 깨진 상태에서 문제 해결 수단으로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고 공유하고 내가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현재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셔야 돼요. 저는 목표 성공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작심만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목표 성공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인터뷰, 기업가의 정신들을 다 뜯어보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오늘부터 작심만일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죠. 책을 쓰기 위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책을 봤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될지 감이 오시죠? 우리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거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성장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만 하게 되면 내가 직면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문해력과 논리성만 높이는 방식으로 독서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적에 맞는 독서를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 문제에 직면을 해서 처절하게 부딪히고 깨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 지식을 활용해서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독서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공감이 되시나요? 아마 이렇게 독서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 관점 하나가 여러분들의 독서를 똑같은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활용 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고요. 내 머릿속에 훨씬 더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성장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독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본질적인 성장 방식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면하신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문제를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해보셨나요? 나름의 방법을 찾아내셨나요? 만약에 방법을 못 찾았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맞는 상황의 책들을 찾고 그거를 읽고 글을 써서 내 인생에 적용을 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직접 행동까지 하셔서 직접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아예 모임을 챌린지로 만들었거든요. 성장의 원리를 그대로 녹여낸 인사이트 리뷰 챌린지를 만들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방식대로 늘 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앞에 있는 문제를 늘 해결하면서 좌충우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성장의 원리를 그대로 체화하신 채 독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마인드 동반자 작심만일입니다.